이 연극은 아가멤논이 이피지니아를 희생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부인인 클라이템네스트라는 절대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못했고, 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는, 음, 어떻게 웃어? 나도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클라이템네스타는 이제 어쨌든 이 왕국의 왕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국정을 다스릴 정신이 아니야. 이미 이 여자는 마음이 너무 황폐해. 그래서 국정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제 맨날 파티와 술과 남자와 이렇게 문란하게 지냈던 것으로 나와요. 애인도 있었어. 남편 몰래 애인도 있었고, 그리고 엘렉트라하고 오레스테스가 있잖아요. 엘렉트라는 전쟁을 가 있는 동안 엄청 좀 자랐지. 그 전쟁이 한 10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10몇 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나? 뭐 그 정도 나이가 된 거야. 그때까지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일렉트라는 항상 아빠에 대한 환상이 엄청 큰 거야. 우리 아빠 엄청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오레스테스는 여기서 잘 나오진 않는데, 오레스테스는 도망을 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탁이 왔어. 오레스테스한테 너가 아빠를 죽일 거라는 신탁이 왔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이 가서 여기 첫 장면 나오지 않고 일렉트라가 아빠를 기다리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가멤논이 트로이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부인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착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몰래 부인을 불러냅니다. 몰래 부인을 불러내서 우리가 어쨌든 다음날 만날 건데 만나기 전에 나를 좀 용서해달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네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승전 장소로서 당당하게 국민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몰래 만납니다. 근데 부인도 지금 갈등을 때리죠. 클라이템네스타도 막 자기 딸을 죽인 것도 막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또 이렇게 막상 보니까 또 옛날에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몸에 막 상처도 많아. 이 남편이 막 자기 너무 후회하고 있고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신이 그렇게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떡하느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클라이템네스트라도 막 진짜 갈등을 해. 얘가 정말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나? 근데 이 클라이템네스트라가 보통 영리한 여자가 아니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신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니까 이 왕에 대한 이 왕이 갖고 있는 권위와 허세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쫄리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자존심, 왕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나약하게 건드릴 수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그거를 몇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막 타진을 해.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야감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왔네? 카산드라라고 트로이에서. 가지가지. 그래서 그 여자가 부인을 만나기 전에 그 부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주술이 갈린 팔찌라고 해서 그 팔찌도 차고 온 거야. 거기 만남에. 아, 정말 가슴 타산입니다. 우리 아가멤논 오빠. 그래갖고 어떡하면 좋아하지? 아가멤논한테 딱 알아챈 거야. 아가멤논은 물론 신탁도 있었지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딸을 죽였다. 그리고 그는 맨날 밤으로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여자와 뒹굴었다. 그거를 딱 이제 자기는 결론을 내린 거지. 그리고는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하지만 아가멤논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일 당장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가멤논한테는 내일 우리가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리허설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환영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환영식은 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다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템네스트라가 리허설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리허설이 뭐냐면은 그 아가멤논이 걸어서 오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깔자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리스에서 그 레드 카펫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막 클라이템네스트라가 막 이제 꼬셔요. 아가멤논한테. 아가멤논, 너는 지금 이 승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신한테 거스르는 거라고 네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신이 너에게 준 승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아가멤논 처음에는 아 나는 못해. 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길을 걸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이걸 걸으면서 신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거길 걷겠다고 승낙을 해요. 그러면서 클라이템네스트라가 확신을 가진 거죠. 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그런 신격화를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전쟁을 한 것이다. 내 딸도 희생된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확신을 하고 환영식이 시작이 되고 그 레드카펫을 걷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죽여버려요. 죽여. 멋있다. 아가멤논 죽여버려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거 장면을 일렉트라가 본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일렉트라는 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클라이테네스타가 환영식에 오지 말라고 넌 방에 있으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몰래 빠져나와서 아빠를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그 장면을 본 거야. 이 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응. 한 막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막 그리스 비극을 굉장히 웅장하게 풀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되게 웅장하게 풀었고 코러스도 있고 굉장히 잘 풀었는데 되게 묵직하게 풀었는데 중간에 처음 시작에 현대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장면을 이렇게 마치 메타 시어터처럼 이렇게 봐요. 장면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 의사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극이 흐를수록 그 의사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야, 완전 궁금해. 5시간 너무 길었어. 그 공연 볼 때도 인터미션 20분이었던 것 같아요. 20분 두 번 쉬었으니까 40분 쉰 거죠. 인터미션 끝나고 이제 딱 자리에 오면 무대가 바뀝니다. 그 전 음, 무대는 그러니까 야외를 무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 앞에서 그 배가 오고 그다음에 아가멤논이 들어오는 그 바닷가를 형상화했다면 이 막은 그 실내예요. 클라이템네스트라의 집안. 이 막이 시작되면 클라이템네스트라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엘렉트라가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을 했더니 남편을 죽인 이후에 클라이템네스트라가 갑자기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는데 복수를 한 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잠이 들어 있는 거야.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정신 아닌 채로 살다가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렉트라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오빠 오레스테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을 나갔고 그다음에 클라이템네스트라 엄마는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새아빠가 있는데 이 새아빠가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치마폭에 쌓인 남자지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야. 맨날 칼만 차고 다니는 남자야. 그리고 엄마는 누워서 정신을 잃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알렉트라는 맨날 이거 하다 이렇게 앉아서 엄마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알렉트라에게는 아빠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엄마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렉트라는 아빠가 죽은 거 봤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걸. 그것도 엄청난 트라우마인데, 근데 아빠가 잘못해서라고 알고 있지만, 아빠가 이제 언니를 죽인 거잖아요. 언니를 죽여서 엄마가 복수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줄이기 때문에 아빠가 어디서 죽었는지 죄라도 지내고 싶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는 알려주지 않아. 엄마가 굉장히 가까운 백정이 하나 있어요. 부처라고. 잘, 요리사 중에서 음.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는 정육점 사장님 같은 분이죠. 근데 사장님 그런데 이상하긴 한데 백정이 있는데 그 부처를 굉장히 믿고 따르고 둘이 항상 서고서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도 거의 옆에서 모든 시중을 들었던 게 그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렉트라가 어느 날 그 부처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어딨냐? 아빠 어디다 묻었냐? 근데 부처가 그러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딘지는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알려줬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묻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자기가 가서 같이 묻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가요. 그 장소를 가서 이제 엘렉트라는 너무 좋죠. 이제 아빠의 무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께 대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젊은 남자가 또 거기 같이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지? 누구지? 아이고, 그 자기 오빠야.
그래서 엘렉트라는 자기 오빠인 거를 알아보는데 이 오빠는 오레스테스 아닌 척해요. 막 아닌 척하고 막 너 잘못 봤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엘렉트라는 알아보는 거죠. 오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오빠 여기 아빠 계신 거 나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오레스테스가 정말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너희 왜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역병도 있고 막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지 아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지 클라이템네스트라가 그 백정을 시켜서 아빠의 시체에 저주를 걸어놨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은 아빠가 어쨌든 죽였잖아. 자기가 복수를 했잖아. 그러면 그냥 잘 묻어줘도 되잖아요. 그래, 너의 그 일은 잘못했지만 너가 죽었으니 이제 너를 잘 보내준다 하면 되는데 죽어서도 고통을 당하게 아빠의 시체에다가 저주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걸어놓은 사람이 엄마이고 그 다음에 그걸 행한 사람이 그 백정인 거예요. 그 백정의 고향에 그러한 저주 주술을 거는 그 풍습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그 백정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를 죽인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죽여서 이 아빠의 죽은 영혼도 편하게 죽지 못하게 엄마가 저주를 걸어놨다는 사실을 알고 엘렉트라는 격분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와이프가 네, 어쨌든 클라이템네스트라. 얘가 혼자 죽인 건가요? 아니면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백정하고 같이 죽인 건가요? 아, 백정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직접 처음엔 죽였어. 어쨌든 혼자 죽이고 응, 응, 응. 또 시체를 나중에 수습하는 거를 다른 백정원이 거랑 같이 한 거. 와서 수습을 같이 한 거죠. 공범은 아닌 거네요, 죽일 때는. 죽일 때는 공범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주술을 해줘서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거야. 지네 엄마한테. 그러니까 일렉트라 입장에서는 완전 열불이 뻗치는 거지. 이 가문의 저주가 복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저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가문이 도대체 쉴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야. 이 레토레트한 거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죽었으면 그 정도로 충분히 복수가 된 것 같은데, 죽은 사람한테 또 저주까지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 이게 비극의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역시. 이게, 그러니까 어, 이게 엄마가 그냥 죽여서 죄책감으로 저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신의 저주를 음, 받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일렉트라가. 그래서 일렉트라가 오빠한테 얘기를 해요. 오빠, 죽여야 된다. 이 음, 저주를 끊어야 된다, 우리가. 이 집안에 있는 이 모든 저주의 뿌리를 우리가 네.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건 오빠밖에 할 사람이 없다. 손가루 집안이네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클라이템네스트라는 이피지니아가 자기를 계속 재촉한다 그래요. 첫째 딸이. 그 딸의 영혼이 종종 나오거든요, 무대에. 그래서 클라이템네스트라는 그 딸 때문에 나는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딸 때문에 그 아가멤논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저주를 걸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이 힘들게 죽고 지금 딸이 저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네가 편하게 죽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일렉트라는 어쨌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콩가루와 같이 되어가는 이 집안의 거주를 자기 대에서 끊어냈다고 생각하면서 오빠 오레스테스를 꼬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렉트라랑 그다음에 오레스테스가 클라이템네스트라를 죽입니다. 같이 죽이고 아, 그다음에 새아버지도 죽이고 그리고 그 부처도 죽이고 다 죽여요. 싹 다 죽여요. 싹 다. 아이고야. 세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레스테스랑 엘렉트라 같이 죽여요. 아, 같이 죽이면서 그때부터 이피지니아 그 허상이 보이기 어, 시작합니다. 유령이. 어머. 머리 아프지? 이게 공범이네요, 공범. 둘이 공범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리스 비극에서는 그 오레스테스만 죽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오레스테스가 클라이템네스트를 죽이고 일렉트라는 거길 사주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연극에서는 둘 다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이다가 안 되면 일렉트라도 같이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막 이 모든 싹쓸이 다 해버려요. 호이포로이가 2편이잖아요. 호이포로이에서는 오레스테스가 이기토스하고 엄마를 차례로 살해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럼 어쨌든 여기에 네, 부처까지 해서 2명을 다 죽이는 거네요. 죽여요. 그래도 엘렉트라가 많이 능동적이 됐네요. 같이 죽이니까 이제. 네, 많이 능동적이고,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제
우리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하죠. 정신질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안한 집안에서. 내가 내 대에서 이 신의 저주를 끊겠다고 자기가 이 모든 걸 받았지만, 이걸 수행했지만, 그녀가 정상적이겠어요? 정상적일 수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피바다가 된 상태에서 2부가 끝나요. 이제 2부고 이제 3부는 완전 재창작인 건가요? 네. 그래서 2부에서 완전 이렇게 다 죽고, 다 사라지고, 그 일렉트라랑 이피지니아의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혼이. 영혼에 시달리다가 끝나요. 자, 그럼 20분 인터미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다녀오세요.